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봐야죠. 뭐, 3, 4월 부분, 컨셉 부분은 그냥 같이 공부하는 부분으로 편안하게, 뭐, 그렇게 빨리, 뭐, 하다 보면 좀 빠를 수도 있고, 자, 진도 부분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겠네요. 왜냐면 진도가 좀 늦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내가 보강을 찍어서 올릴 생각이야.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필요에 따라서 나갈 것 같고, 순서 부분은 각 파트 부분의 기출 먼저 보고, 단원별로 기출 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 부분을 보면서, 기출된 부분에서 뭐 더 들어가서 봐야 될 부분은 어디고, 아니면 다른 각도로 출제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교재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쓸 시간도 뭐 충분히 주면서 뭐 천천히 부분 나갈 테니까 교재 부분도 뭐 순서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나갈 거니까 자, 그 순서로 한번 보자. 뭐 생략 기출문제 보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분은 먼저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빼서 뭐 전체 제목 체계 부분을 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과목 들어가서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밖으로 빼주고 그러면서 뭐 하루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만큼만 일주일 보내야 되겠다라는 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용학 부분에 대한 폼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부분을 하는 폼 부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보겠네요. 자, 그러면 뭐 생략 부분이니까 또 펼쳐놓고 봐야지. 자, 심장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폐, 조직 부분이네. 자, 심혈관 체계 부분 얘기했고, 뭐 산소 들어가고, 이산탄소 나오고. 자, 대뇌, 간뇌, 중뇌, 교, 연수, 뒤쪽에 소뇌. 들어가는 감각계, 그 다음에 나오는 운동계 부분으로. 뭐 근육계는 근육,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섬유, 근원섬유, 근원섬유. 근세사, 액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그 다음에 십자연교 끝에 ATP가 묻혀져 있네요. 근형질 보이지? T세간. 자, 근형질 세망 부분으로. 이제 신경자극 전달 경로, 물질의 이동 경로, 물질 들어오는 거. 자, 에너지원 저장되는 거, ATP, 시나글리코겐이나 근중성지방. 자, 마이오글로빈이나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 내 완충 물질. 뭐 여기까지는 편하게 보이겠네. 자, 그래서 에너지원의 이해 부분이고,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1파워, 자, 에너지 소비량, 그 다음에 자, 운동 처방 파트 부분으로. 자, 에너지원의 이해 부분이나 에너지원의 이해 부분에서 봤던 거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한번 떠올려보고 뭐 구조와 관련해서는 ATP 생성 체계 부분이지 뭐 ATP 생성 체계는 뭐 ATP 피시계고 젖산, 유산소 체계 부분이네. 자, ATP 피시계에서 보이는 거 공액 반응이네요. 젖산 체계 부분은 탄수화물 많을 이용하고 무산성 해당 과정이고 뭐 최종산물 젖산 부분에서 자 탄수화물 많을 이용한다. 탄수화물 부분 생각해보고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부분이고 그 다음 무산성 해당 과정 부분은 효소, ATP 생성량 그 다음에 부산물 최종산물 젖산이니까 젖산과 관련해서 젖산 역치 부분 생각나야 되고 역치 넘었으니까 젖산염 그 다음에 수소이온 자, 운동이 끝나면 제거되는 제거 양식 네 가지 부분으로. 뭐 유산소 과정 어디서 이루어지지? 미토콘드리아과 산소 영양분이네. 자, 그다음에 이제 TCA 사이클 부분이고 전자 전달계 부분이고 산소 부분 하면 생각나는 건 뭐 분압, 운반, 가스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영양분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 아세틸 코엔자임 A 형태로 변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클 돌면서 이산화탄소 이탈되는 거, 수소연 전자 분리되는 거. 구안오신 3인산 형성하는 부분. 뭐 전자전달기 1, 2, 3차 펌프 놓고
NADH 놓고 FADH 놓고. 자, 그 다음에 운동 중이네. 운동 부분이면 뭐 최대 운동이고, 봐야 되는 건 에너지 생성 체계, 영양소, 부산물 부분으로. 에너지 생성 체계 보려니까 그래프 그려야지. 뭐 최대 운동은 단시간 고강도도 그렸고, 점증, 부하 부분도 그렸고. 단시간 고강도 그리면 ATP, PC고 유산소고, 뭐 대부분은 젖산, 이용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부산물은 젖산이겠네. 점증부하 운동과 관련돼서 에너지 생성 측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면 초기 ATP, PC고, 그 다음은 유산소고, 그 다음은 뭐 젖산 역시 이후에서는 젖산 체계 부분이고. 영양소 보려면 유산소부터 봐야지. 유산소 부분에 점증부하니까 강도, 시간 같이 보인다. 강도에서는 연료교차도 보이고. 젖산 역치 부분에서는 젖산 역치를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 부분 받고, 젖산 체계에서는 탄수화물만 이용한다. 뭐 생각 바꾸면 지방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부분으로. 유산소 과정이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산소 결핍 부분이 있고 항정 상태 있고, 산소 결핍 부분에서는 뭐 ATP, PC 젖산이고, 항정 상태에서는 유산소. 뭐 유산소 부분에서는 산소 영양분 볼 수 있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거. 강도, 시간인가?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근중성지방, 유리지방산. 이것도 강도, 시간 부분으로. 뭐 탄수화물, 지방 상호작용에서는 피로백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옥살로아스탄, 말산 보이는 사람 있을 거고. 트레이닝 했네. 트레이닝 개념 생각해보고, 구조 변할 거고, 기능. 구조 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ATP, PC계 찾아보고, 젖산 체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산소 체계 부분이라. 자, 기능 부분에서는 순발적 파워나 아니면 지속적 파워나 유산소 파워 부분으로 뭐 근육계 부분 들어가 볼까?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자, 구조와 관련해서 근육 근섬유 근세사. 뭐 근육 부분에서 뭐는 뭐야? 주동근. 뭐 주동근 하면 주관절, 경관절, 척주,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자, 근섬유 부분에서는 접근, 백근, 지근, 속근이고, 뭐 접근, 백근이 언급하는 건 뭐 지구성, 순발성이고, 지구성은 에너지에 대한 효율, 피로에 대한 저항일 거고, 높은 이유는 무혈관, 마이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 순발적 운동 특성을 가는 건 힘의 발생, 수축 이완 시간일 거고, 뭐 힘 발생 큰 이유 한번 내보고, 뭐 글리코겐의 저장량이나 해당 효소, 수축 이완 시간 빠른 거, 근형질 세망도 보이고, 그 다음에 ATP 아제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근 속근에서 본 부분이 같은 얘기네. 속근섬유가 지근섬유보다 근수축 속도가 빠른 이유. 하나 쓰면 ATP 아제, 두 개 쓰면 근형질, 세망까지. 자, 그 다음에 근세사는 활주설이고, 그지? 활주설하면 보이는 거는 기전이고 띠의 변화고, 뭐 기전하면 안정 자극계로 수축 지충전 이완으로 하든지, 축상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된 부분부터 출발을 하든지, 띠의 변화는 IT는 짧아지고 AT는 그대로고 HT는 없어지는 거. 단축성 수축일 때 혹은 신장성 수축일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운동 중 부분이네. 자, 운동한다. 운동의 개념에서 최대화 운동 아니면 저하 운동인데 이쪽은 저하 운동 같은데. 그래서 근육, 근섬유, 근세사, 근육, 뭐 저항에 따른 주동, 근. 그럼 저항에 따른 주동근 부분이면 저항 부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보든지 아니면 뭐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부분으로. 자, 근섬유 한번 가보고 힘 발생하는 거, 요거 바꿔서 장력 발생 요소, 계속해보고 근피로 오는 거, 아니면 근통증, 아니면 운동 유발성, 근육 경직 부분. 자, 장력 발생하는 거 신경이 시키겠네요. 자, 운동 단위제, 활성화된 운동 단위 수, 빈도, 형태. 그 다음에 근의 초기 길이, 관절과 운동 속도. 들어가 볼까? 활성화된 운동 단위 수, 빈도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단축, 파장과 중 강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수, 빈도, 형태에서 보이는 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근의 초기 길이에서는 액틴 마이오신 상호작용. 관절 각 부분에서는 등장성이나 등척성, 등속성까지 들어가 볼까? 운동 속도에서는 신장성 수축하고 단축성 수축, 운동 속도에 따른 장력. 자, 근피로와 관련해서는 뭐 중추신경계, 피로 말초신경계, 에너지 생성 체계, 중추신경계 모노아민 가설을 출발해보고, 말초신경계는 운동 단위 수나 빈도에서 근섬유 막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세틸콜린부터 얘기하더나 근섬유 막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형질, 세망, 소폭, 칼슘 갖고 아니면 리아노딘, 수용기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 생성 체계 부분이다. ATP, PC나 젖산 유산소 체계고 이용하는 운동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ATP, PC계에서는 PC 고갈이나 무기 인산염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젖산 체계 부분에서는 젖산 축적, 수소이온, 이수소와 인산염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유산소 체계를 이용하는 운동 형태 부분에서는 에너지 고갈에서는 근글리코겐, 글리코겐 고갈 그 다음에 축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칼슘 부분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칼슘 정도감. 그 다음엔 근통증인가? 급성 아니면 지연성 근통증이지? 지연성 근통증 부분, 근통증이 일어나는 건 손상됐으니까 용어로는 구조적 손상이고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의 출발은 칼슘에서 필요한 프로테아제, 프로스타글란딘, 히스타민. 부종, 염증. 통감 수용기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근육 경직인가? 운동 유발성 근육 경직, 전해질 고갈 탈수 일어나고 교체된 근신경 제어 이론 부분이네. 전해질 고갈 탈수 이론과 관련해서는 수분 전해질 손실, 혈장량 감소, 교체된 근신경 제어 이론. 교체의 의미니까 근방추, 건방추, 민감도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는 부분하고. 근신경 촉진법 하는 이유. 그 다음엔 근세사 부분이구나. 근수축 형태 부분이고 주동근의 근수축 형태 같이 보면 되고 더 보면 1, 파워의 개념까지. 그 다음은 트레이닝 후고 트레이닝 됐으니까 구조가 변할 거고 기능이 변할 거고 구조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근육 근섬의 근세사. 근육에서 봐야 되는 건 주동근이고 고유수용기 주동근에 와 있네. 주동근에서 볼 수 있는 건 주동근, 기랑근, 협응이나 코딩유리. 고유수용기는 근방추, 건방추. 근섬에 와 있는 운동 단위 있으니까 근비대나 근증식 부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비대는 속근섬이나 지근섬의 선택적 비대 일어날 수 있는 거. 근원섬의 순학 크기 증가하는 거. 근세사는 마이오신 중심으로. 근형질은 근형질 세망 중심. 아니면 신경자극 전달 경로 물질 이동 경로표로 의미 없으니까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완축 물질, 스프린트 운동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완축 물질. 정도 부분까지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거. 기능의 변화야 근력 순발력 계열 같이 묶어서 보니까 근지구력 효율 계열. 근력 순발력 계열 한번 생각해 보고 근력 순발력 차이 부분은 순발력이 근력 곱하기 근수축 속도 이거 하나 더 얘기하는 거. 봐야 되는 건 근육 근섬의 근세사 똑같을 것 같고 근지구력 효율, 근지구력, 근육 근섬의 근세사, 근형질 필요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보고 근육에서 봐야 되는 거, 근섬유에서 봐야 되는 거. 믿어지면 넘어가도 되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효율과 관련해서 공식이고 운동시 적정률, 근신경의 조화, 불필요한 지방의 제거, 산소 이용률 측면 부분으로. 신경계는 신경세포,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인데 이제 신경세포가 정기적 화학적 특성이고 정기적 특성 부분은 역치와 실무의 막중심의 변화고 탈분극시키기에 충분한 자극이고 탈분극이 일어나면 활동 전이 발생하는 실무율. 그 다음에 막중심의 변화 부분은 그래프 갖고 있고 극화된 상태 표시해보고 탈분극 나트륨 인이고 그 다음엔 재분극 있고 칼륨 아웃이고 나트륨 칼륨 펌프 부분이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들어간 거 생각해보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와야 되고 뭐가 많이 나와야 과분극이 되는지 그러면 암 뒤바뀌겠다 이제. 화학적 특성이네요. 화학적 특성 봐야 되는 건 신경연접부나 근신경연접부를 봐야 된다. EPSP나 IPSP를 봐야 된다. 시냅스 점막 공간 후막 부분을 봐야 된다. 흥분성 억제성 아세틸콜린 감마아미노브리 특성. 그 다음에 탈분극 과분극 일어나는 거. 탈분극 시킬 때 시간적 공간적 과정 일어나는 거. 심장근에서 탈분극 일어날 때하고 과분극 일어날 때 동방 방실 결절 다르니까 그 부분도 적용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근에 중추하면 내척수고 뇌하면 대뇌간 내중내교 연수 뒤쪽에 손해고 대뇌 부분 하면 내계 외배합하고 수의적 운동 조절 부분이고 수의적 운동 조절 부분을 볼 때는 추체로나 추체외로 같이 보고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부분을 봤고 그 다음 피질압, 피질 영역, 연합 피질, 기저액 손해, 시상, 운동 피질, 척수, 운동 단위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수의적 운동 조절 추체로 생각해보고 추체 외로게 생각해보고
자, 간내 부분이고 시상하부고, 시상은 감각 통합 조절 중추고, 뭐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 조절해야 되고, 자율신경계 자율중추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는 들어오고 처리되고 나가고, 뭐 들어오는 건 피부 심부고 처리되는 건 시상하부 전엽이고, 나가는 건 피부혈관 확장하고 땀샘 분비 촉진하고, 그러면 뭐 수분과 전해질 손실하면 인체 내부는 혈장량이 감소하면 혈장량 감소와 관련해서 내분비계는 항이뇨 호르몬 알도스테론일 거고, 혈장량 감소와 관련해서 순환계는 심혈관계 유동 현상 이래박출량 감소해서 들어가면 되고, 심박수 증가, 심박출량 일정. 혈장량 감소가 근육계 부분에서는 뭐 혈액 점성 높임, 운동 유발성 근육 경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분 전해질 손실 부분이니까 손실되는 부분에서 체온 조절이 되는 이유는 뭐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거고, 열 손실 방법은 복사전도 대류 증발 더 들어가면 뭐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분이 있고, 증발되는 양 부분이 1리터면 580kcal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열 곱하기 체중은 뭐 신체 온도 1도씨 증가시키는 열 부분으로 정의했던 부분이네. 자, 더울 때 추울 때 했으니까 추울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처리되고 나가고, 피부 심부고 처리되는 후엽이 있고, 나가는 쪽 피부혈관 수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한이 없는 열 생성 부분으로. 자, 중내교연수고 시각중추고, 교연수고 흡식호식중추고, 중추는 정보받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들어오고 처리되고 나가고, 그럼 신경체액 요소 흡식호식중추고, 끼근 호기근 분당한 기량, 연수는 심혈관 조절 중추네. 자, 그럼 심혈관 조절 중추도 들어오는 정보 처리하고 나가고, 뭐 당연히 들어오는 거야. 기계적 대사 압력 수행 운동 피질이고. 자, 그다음에 처리됐으면 나가는 쪽은 심장 혈관이고, 자율신경이 나올 거고, 뭐 교감이나 부교감 나가겠지. 심장만 보면 뭐 교감은 동방결제, 방실결제, 심실이니까 뭐 이래박출량, 심박수 모두 조절해서 심박출량 조절할 거고, 부교감 신경은 동방결절, 방실결절 지배하니까 심박수 조절해서 심박출량 조절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손해고 신체평형 자세 조정 운동 조절 부분이네. 자세 조정 운동 조절. 그거 안 받게 암기하기 좋지? 조절했다가 잘 암기 안 되잖아. 말초신경계나 감각계 운동계, 감각계 들어오는 거니까 뭐 5가지 수용체, 고유 수용기, 5가지 수용체는 기계적 화학적 온도 통각 광각, 고유 수용기는 금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 파야 되는 건 뭐 구조나 기능, 금방추의 구조는 추내근, 추내근은 감각신경, 감마운동신경, 감각신경은 중앙 부위는 동적, 끝 부위는 정적, 추내근은 알파운동신경, 기능은 정적 신전, 단계적 신전, 그 다음에 감마 시스템 부분, 정적 신전 먼저 얘기했네. 단계적 신전, 과보상 부분이래. 근육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손상되면 염증 발생하는 거고, 근통증 발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엔 감마 시스템 부분이고, 주동근 수축할 때 같이 감마 운동신경 자극하면 근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할 수 있네요. 자, 건방추 구조 기능이 어디 있지? 권에 있나? 기능은 어떻게 되지? 자, 주동근의 IPSP고 기랑근의 EPSP네. 권에 지나친 장력 부분이 발생할 때 관절 수용기, 관절의 각도, 가속도, 압력에 의해 변형된 정도, 파시니안 소체, 자율신경, 종말, 골지, 형, 수용기 부분으로. 자, 감각계 다음에 운동계인가? 운동계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고, 뭐 자율의 의미에서 교감, 부교감. 교감은 방위반응계였고, 부교감은 인체 항상성. 방위반응계 부분에서는 폐도 봐야 되고, 심장, 혈관, 그 다음에 부신, 수질. 내분비계에서는 기질동원까지 맞다, 그지? 탄수화물, 지방과 관련해서. 탄수화물은 근, 간, 그리코겐. 글루카곤, 볼륨이면 인슐린까지 같이. 자,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부분과 관련해서 인체 항상성, 폐, 심장, 조직 부분이네요. 그 다음엔 호흡계인가? 호흡계 부분이네요. 자, 체성신경계 안 했구나. 추체로, 추체외로, 운동피질 4부위, 6부위 대뇌, 소냄, 골격근의 수위운동을 지배하는 전도로, 교차성, 어디서? 그래서 좌측 대뇌관근 우반신, 우측 대뇌관근은 자반신, 정밀한 운동 변화 초래했고, 추체외로, 추체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신경로, 부드럽고 조화로운 동작 가능하게 하고 무의식적 운동의 운동로가 됐던 부분.
자, 호흡계 부분이네요.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호흡계 구조하면 뭐 기전 분화 분방 가스 교환, 기전 부분하면 신경체액 요소 흡식 호식 중축 기근 호기근 분당 기량. 신경 요소하면 뭐 신경이니까 운동 피질, 근 관절 반사, 뭐 체액 요소니까 체액 요소. 중추화학 수용기나 말초화학 수용기, 중추화학 수용기, 중추는 뇌척수고 화학은 수소이온이나 이산화탄소에 민감하겠네. 말초화학 수용기, 말초니까 대동맥이나 경동맥 소체겠네. 화학이니까 수소이온이나 이산화탄소겠네. 대동맥, 경동맥 소체니까 화학에서 더 보는 거 있겠네. 산소나 칼륨 등과 같은 부분. 자, 그 다음엔 흡식, 호식 중추네요. 교나 연수에 있지. 지속 흡식 중추, 조절 영역, 호흡 리듬 영역 중 흡식 마감 스위치는 뭘까? 자, 흑기근, 호기근이네. 횡경막, 외늑강근, 탄성반동량, 수동적 호기, 운동 중 복근이나 내늑강근 부분으로. 흑기근, 호기근 그다음 분당한 기량인가? 분당한 기량 뭐 일회음량 호흡수지.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분당한 기량하고 폐포한 기량이 틀린가? 사강한 기량을 뺀 부분, 일회음량 빼기, 사강한 기량 곱하기 호흡수 부분으로. 자, 그럼 일회음량은 뭐에서 정의한 거지? 네 가지 용적과 네 가지 용량이네. 일회음량, 흡기의 용적, 호기의 용적, 장기 용적, 흡기 용량, 기능적 장기량, 폐활량, 총 폐용량 부분으로. 더 봐야 되는 건 어디고? 폐활량이고 왜고? 최대 호기 가스는 어떻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엔 운동 중 증가하는 용적이나 용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 비율 부분 얘기했네요. 그 다음엔 기전 다음에 뭐지? 분압 운반 가스 교환이구나. 분압 부분은 대기폐 조직 부분 보면 되겠다. 더 보면 폐정맥하고 대동맥, 그 다음에 정맥하고 폐동맥 부분이네. 159, 0.3, 104, 40, 40, 45, 100이고 40이고 40, 45 부분이고 운반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운반해야 되겠네. 그럼 헤모글로빈 98%, 혈장 2%, 이산화탄소는 중탄산염,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혈장. 중탄산염에서 더 보면 뭐랑 더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스 교환이네. 피계 법칙하고 산소 해리 곡선. 피계 법칙 비례 반비례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산소 해리 곡선, X축, Y축, 해리 곡선, U축. X축은 산소 분압인데 봐야 되는 건 100이고 40이고 30, 20. Y축에서 봐야 되는 건 동정맥 산소차. 해리 곡선 우측에서 봐야 되는 건 폐하나 체온. 폐하에서 봐야 되는 건 탄산, 젖산. 탄산에서 봐야 되는 건 보해 효과, 도화선 부분으로. 자, 그 다음엔 분화 분방 가스 교환까지 맞나? 운동 중이네. 운동하면 최대 운동이겠지 뭐.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중 회복기로 나타낼 수 있고, 최대 운동에서는 환기 역치 보인다, 그지? 젖산 역치랑 같이 봐야 되는 거, 혈중 젖산 축적 시점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 환기 역치의 1, 2차 요인 부분이네. 1차 요인하면 보이는 건? 그럼 젖산 축적에 대한 완충작용 이산화탄소 배출, 젖산 축적에서 보이는 건? 젖산염 수소이온에서 보이는 건? 산염기 평형에서 보이는 건? 1, 2차 방어선 부분이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휘발산, 유기산, 고정산. 최대 하운동의 기본 정의는 동적 항정상태 유지되는 거고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자, 유지되지 않는 경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온도나 상대 습도를 갖고 얘기했고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운동도 얘기했고 맞지? 그 다음엔 그래프에서 운동 전 얘기해 줄래? 쉽게 신경 요소 들어가서는 운동 피질의 예측, 운동 중 쉽게 신경 체액 요소 들어가서 신경 요소는 운동 피질 근관절만, 체액 요소 주로 보는 건 수소이온이나 이산화탄소, 회복기는 신경 체액 요소. 자, 그 다음엔 이제 트레이닝 후 부분이네. 구조의 변화 별로 없지? 물론 뭐 페포스 모세혈관방 수증가 얘기하지만 별 의미 없기 때문에 기능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무슨 운동? 최대화 운동의 실험 처치. 최대화 운동의 목적은 효율. 최대 운동의 목적은 최대 운동 능력. 효율 증가한 걸 분당한 기량, 일회음량, 호흡수 갖고 얘기해봐. 그 다음에 최대 운동 능력 증가한 걸 분당한 기량, 일회음량, 호흡수 갖고 얘기해봐. 순환계 가볼까요?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같다, 그지? 순환계의 구조 부분은 심혈관계니까 뭐뭐뭐로 구성돼 있어? 뭐 심장혈관, 혈액으로 구성돼 있겠지? 그러면 심장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거. 내인성, 외인성 조절이고, 그럼 내인성 조절 부분은 자극전도계 심전도인데, 그지? 자극전도계 부분은
그림 그리고 보면 뭐 동방결절, 방실결절, 히스속, 퍼킨제, 섬유. 심전도 그래프 보면서 보이면 뭐 P, QRS, T파, PR 시간, QT 간격 부분으로 P파 얘기해보고 QRS파 얘기해보고 T파 얘기해보고 PR 시간 얘기해보고 QT 간격 부분 얘기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수축할 때 부분 심방, 심실 수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봐봐. 그럼 심실 수축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축할 때 뭐는 다쳐야 되지? 자, 그 다음엔 수축기 초기하고 수축 중하고 수축 말기 부분하고 나누어서 판막의 움직임 부분을 봐야 되겠네. 2000판, 3000판, 반월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혈관이네. 심장, 혈관, 혈액, 내인성, 외인성. 심장에서 내인성만 얘기했구나. 외인성 안 했구나. 기전. 기전하면 생각나는 건? 들어오고 처리되고 나가는 건? 자, 기계적, 대수적, 압력, 수용기, 운동, 피질, 심혈관 조절, 중추. 나가는 쪽은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심장 그려놓고 동방결절, 방실결절, 심실, 동방결절, 방실결절. 이래박출량이나 심박수 같고 심박출량 부분. 자, 혈관 부분이면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동맥은 혈압이고 세동맥은 혈류외제문맥, 모세혈관은 가스교환이고 세정맥은 정맥혈 회교, 정맥은 이래박출 양 부분이고. 운동해보자. 자, 운동한다면 최대 운동일 거 아니야. 심장에서 뭐 봐야 되는 거야? 심박출량일 거 아니야. 그럼 최대 운동부터 해볼까? 운동강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심박출량이네. 이래박출량은 40%까지 증가도 항정이고 심박수는 운동강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어디 들어갈까? 이래박출량. 그럼 이래박출량 40%까지 증가하는 이유는 뭐 확장말 혈액량 증가, 수축말 혈액량 감소지. 확장말 혈액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폐정맥으로 완료된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그렇지. 증가하는 이유는 호흡근육 정맥 혈관 압박에 의한 펌프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수축말 혈액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수축력 증가하고 말초장 감소지. 수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교감신경 자극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심실에 채워지는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심실 수축력이 증가하는 거지. 줄여서 스탈링의 심장 법칙으로도 얘기한다. 그치? 최대 하 운동 해볼까? 기본 정의 생각하고 그러면 심박출량, 이래박출량, 심박수 초기를 제하고는 다 뭐 항정 상태 유지 안 해? 유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심혈관계 유동 현상 원인은 뭐지? 이래박출량 감소의 원인은 뭐지? 혈장량 감소의 원인은 뭐고? 뭐 체온 조절과 관련돼 있다, 그지? 수분 전해질 손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면 심근산소흡이랑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혈관 부분에서는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이네요. 동맥 부분은 뭐 혈압 보는 거니까 위아래 영향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 평균 동맥압 공식대 보고, 이완기 혈압 더하기 0.33 곱하기 맥압. 운동 중 평균 동맥압 증가하는 것도 알고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혈류의 재분배제, 재분배되면 말초 저항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지. 자, 그럼 말초 저항 감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교환인가? 교환될 수 있는 건? 뭐 산소 영양분, 이산화탄소, 부산물이지. 산소하면 생각나는 건? 해리곡산 하면 생각나는 건? X축, Y축, 해리곡산 우측 부분이고 그 다음엔 영양분 하면 생각나는 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혈관에서 생각나는 건? 혈당하고 유리지방산이지. 혈당하고 유리지방산. 혈당에서 그냥 생각나는 건 혈당 조절의 네 가지 과정이고 유리지방산에서 그냥 생각나는 건 인슐린이나 젖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나고 더 생각하고 싶으면 나중에 최대 운동이나 최대 하 운동에서 대사 에너지 생성 체계 영양소 부산물 보다 보면 호르몬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산화탄소는 체외 배출 형태 부분이고 부산물과 관련해서는 젖산염, 수소이온이고 젖산염은 젖산순환 코리사이클이고 수소이온은 산염기 평형 부분이고 산염기평은 1, 2차 방어선이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휘발산, 유기산, 고정산이고 정맥, 세정맥 부분은 정맥혈 회기로 끝나고 정맥은 이래박출량으로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엔 트레이닝 후 부분이네. 뭐 구조 변하면 기능이 변할 것 같고 뭐 구조 변하는 건 심장혈관 혈액일 거고 뭐 심장 변할 수 있는 건 심실, 강, 심근층
이것도 특이성의 원리 영향을 받으니까 운동에 따라서 적용해보고. 자, 그 다음에 혈관 부분이네. 동맥은 탄력성 증가할 거고, 모세혈관, 망수는 증가할 거고, 세동맥이나 세정맥 수준에서 얘기할 건 없잖아, 그치? 혈액 부분에서는 혈장량 증가할 거고, 고형 성분에서는 아까 혈장성분 고형성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야. 고형 성분에서는 적혈구수 증가, 용어 바꿔서 헤모글로빈수 증가. 자, 구조가 변하면 기능이 변하는데 기능 부분은 심폐지구력이 증가하겠지. 용어 바꿔서 심폐지구력 증가는 뭐로 측정할 수 있지? 최대산소 섭취량이나 무산성 역치 증가한 걸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최대산소 섭취량의 무산성 역치 증가하는지 확인해 볼래? 뭐 갖고 측정해 볼래? 왕복 오래 달리기 걷기나 스텝 검사 갖고 측정해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한번 볼까? 실험 처치 한번 해보자. 최대 하나, 최대 운동에 대한 실험 처치네. 최대하는 효율이지? 최대 운동은 운동 능력 증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자, 대사적 변화고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 호흡계, 순환계 순으로 봤네. 뭐 순환계는 총혈류, 국부 혈류, 변화 중심 부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부분이네.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고, 구조는 뭐 내분비 선과 호르몬이고, 선하고 호르몬 봐야 되니까 내분비 선은 뭐 내하수체, 부신, 수질, 췌장, 신장 부분이네. 많으면 내하수체 전엽, 내하수체 후엽, 부신, 수질, 췌장, 신장. 우리가 후엽을 가끔 빼먹을 때 있으니까, 그지? 그럼 내하수체 전엽 부분은 네 가지 자극 호르몬, 두 가지 예외적 호르몬. 네 가지 자극 호르몬은 뭐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남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두 가지 예외적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부분이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에서 보이는 건, 티록신에서 보이는 건, 기초대사량 증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갖고 얘기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티록신, 칼시토닌, 부갑상선 호르몬, 칼슘 갖고 얘기하면 된다. 머릿속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전해질 글루코고나도 코티코이드, 전해질 코티코이드 대표적인 알다스테론, 전해질 코티코이드 알다스테론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건 뭐 소디움, 포타시움 균형 부분하고 레닌, 엔지오텐신 작용. 왜 이래?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알다스테론 부분하고 있지? 알다스테론 부분에서 맞네. 소디움, 포타시움 균형 부분하고 레닌, 엔지오텐신 작용. 글루코코티코이드, 코티졸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건 일반 적응 현상하고 기질 동안. 기질 동안에서 봐야 되는 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떠올리고 얘기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나도 코티코이드 얘기했고, 남포자극, 황체 형성, 남성, 여성 호르몬, 엔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부분. 자, 두 가지 예외적 호르몬,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 봐야 되는 건, 뭐 안정시 동화, 운동 중 이화. 이화 작용에서 봐야 되는 건, 기질 동원에서 봐야 되는 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그 다음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남포 자극, 황체 형성, 두 가지 예외적 호르몬,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부분. 다 했네. 후엽,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은 보이는 건 혈장량 아니면 삼투질 농도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부신, 수질, 카테콜라민, 폐, 심장, 혈관, 부신, 수질, 기질 동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근그리코겐, 간그리코겐, 근그리코겐, 사이클링 AMP, 간그리코겐. 사이클링 AMP하고 칼슘 칼모듈린 같이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간그리코겐, 글루카곤 보이잖아. 인슐린 분비량 감소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량 증가시키는 부분. 지방은 리파즈, 라이페이스, 효소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 부분이나 인슐린, 글루카, 인슐린 안 보이는가? 정적 안 보이는가? 포도당 농도하고 아미노산 농도하고 부교감 신경. 그 다음엔 자, 부적하면 보이는가? 부적했나? 정적을 먼저 했나? 부적이네요. 카테콜라민, 교감 신경 부분으로. 자, 글루카곤은 혈당에 대한 항상성이지? 카테콜라민 같이 보이면 될 것 같고. 신장에서는 에리트로포이에틴, 레닌이고. 자, 에리트로포이에틴 부분은 고지대, 환경하고
유산소 능력 관련된 최대 산소 섭취량. 요거 두 개에 나눠서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압력, 온도, 습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심박출량, 최대 동정맥 산소차. 동정맥 산소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심박출량 그 다음에 보고 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자, 운동 중 부분이네. 운동 중과 관련해서는 뭐 운동하면 최대화 운동 볼 수 있고 우리가 봤던 건 빠른 느린 기전, 혈당 조절의 네 가지. 빠른 느린 기전. 그 다음에 다시 급하지. 대사 조절. 체온 조절. 그래서 최대화 운동에서 대사 조절, 체온 조절 부분을 봤네요. 자, 대사 조절 부분에서 빠른 기전, 느린 기전, 혈당 조절의 네 가지 과정 부분으로. 빠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의 대표치는 카테콜라민, 글루카곤 하면 인슐린 따라오고, 느린 기전의 대표치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코티졸 하면 티록신 따라오겠네. 혈당 조절의 네 가지 과정 부분 얘기했네. 간그리코겐면에서 혈중 글루코스. 포도당 절약을 위해서 유리지방산, 유리지방산 농도 높을 때 당분의 유입 차단, 필요하면 글루코스, 신생, 합성 부분이네. 그 다음엔 체온 조절, 항이뇨 호르몬, 알다스테론 부분으로. 자, 트레이닝 후 구조의 변화 별로 없을 것 같지? 기능의 변화 부분 보기에 최대화 운동의 실험 채취하지. 최대화 운동 부분의 목적은 효율이지. 효율과 관련해 대부분의 대사주 호르몬 감소하지. 성장 호르몬 증가하는 것도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거야.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죠. 자, 인슐린 감소되는 양이 줄어드는 부분까지. 자, 최대 운동 부분에서 대사주 호르몬 대부분 증가하는 부분으로 들어갔네. 그 다음엔 내분비계 다음이 어디냐? 1파워 에너지 소비량, 순수 효율상, EPOC. 1파워에서 봐야 되는 건 공식하고 벤치 스텝, 자전거, 에르고메타, 트레이드밀 부분이지. 에너지 소비량 하면 보이는 건 집정 열량 측정법, 간접 열량 측정법, 산소 소비량 회귀곡선, 그 다음에 순산소 소비량 부분으로. 자, 집정 열량 측정법, 집적 열량 측정해 봤더니 1kcal당 4.2kJ. 간접 열량 측정해 봤더니 1리터당 5kcal. 묶어 봤더니 1리터당 5kcal, 21kJ 부분으로. 자, 대사평형 부분 봤었네요. 3.5ml하고 1kcal 다음 단위 좀 얘기해주라. 그 다음엔 산소비량 회귀 곡선, 걷기 달리기지. 곡선 먼저 그려야지. 회귀니까 회귀 방정식 보여야 되지. 회귀계수 회귀 상수 부분까지 생각나야 되겠네. 자, 0.1x 더하기 3.5, 0.2x 더하기 3.5. 순산소 소비량, 순의 의미는 운동 중에서 안정시를 뺀 개념이 순의 개념이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에서 이 순 넣어보고, 무산소 운동은 회복기까지 고려해서 순 넣어보고, 그 다음엔 순수 효율성이네. 효율성 공식 대볼래? 자, 순수 효율성 부분이니까 분모 부분에서 순산소 소비량으로 해볼까? 순에너지 소비량으로 해볼까? 순일량 단위로 맞춰줘야 위쪽 부분이 일량 단위로 맞춰주면 단위 같이 맞겠네. 운동량이 편해, 일량이 편해. 그래서 일량이 훨씬 더 편한 거네. 자, 그 다음엔 EPOC네. 비젖산, 젖산, 빠른 회복기, 느린 회복기 부분으로. 비젖산, 젖산 에너지 생성체계 갖고 다시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빠른 회복기, 느린 회복기, 인체 항상성의 개념으로 빠른 회복기, 느린 회복기 부분으로. 그 다음 운동 처방 부분이고, 운동 처방하려니까 체력 진단해야 되고, 보완운동 처방해야 되고, 그제? 체력 진단의 의미는 체력부터 받고 진단받고, 체력 봤으니까 건강운동, 체력행동, 방위 체력, 진단은 팝스. 체력 요소는 근력, 근지구력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발력,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 체지방량, 순 부분으로. 그 다음엔 체력 진단했으면 부하운동 처방해야 되겠네. 처방할 때 기본 원칙 부분 맞춰줘야 되는 거. 기본 원칙이 뭐 있지? 점중부하연료, 가부하연료, 개별성, 특이성 부분으로. 기본 원칙 맞췄으면 양식 강도, 시간 빈도, 기간인데 양식 강도 부분이 근수축 아니면 에너지 생성 체계밖에 없다, 그지? 더 보면 트레이닝 유형이고, 근수축은 단축성, 신장성, 등척성, 등속성 갖고 운동 만들었던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운동 시킬래니까 그 강도가 RM이고 최대 수축이고 운동 속도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체계에 따라 운동 받더니 유무산소 운동이고, 유무산소 운동 개인마다 틀릴 것 같고, 강도의 PM 부분에서 그래서 사용했던 부분이 최대 산소 섭취량 대사 평형, 최대 심박수 퍼센트,
목표 심박수, 목표 산소 섭취량, 인계 파워, 혈중 젖산 축적 시점, 임계 파워, 운동, 자각도 등의 강도의 개념 부분을 사용했네. 자, 그에 따른 이제 시간 빈도, 기간 부분일 거고. 트레이닝 형태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근력 근지구력이 부족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자, 순발력이 부족하면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플라이오메트리. 심폐지구력이 부족하면 뭐 지속 반복, 인터벌. 그 다음에 유연성이 부족하면 스트레칭. 그 다음에 체지방량에 문제가 있으면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 운동이나 인터벌 운동 부분으로 맥락을 놓고 다음 부분 생각하면 편하지? 자, 바깥에 보면 그게 생략 다야. 그지? 근데 내가 앞부분보다는 이제 3, 4월 부분을 하면서 4, 5단계 부분에 대한 논리 중심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1, 2, 3단계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4, 5단계 부분과 관련해서 논리 부분이 어떻게 가는지 부분을 많이 할 거고. 야, 그러면 공부 끝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살기 편하지.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는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네요.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봐야 되는 이유 부분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의 머리로 안 되는 거야. 머리로는 그 정도 부분이면 다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안에 들어가서 읽으면서 거기에 살도 채워야 되고 아니면 그게 나올 수 있는 맥락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장문의 내용 부분을 읽어야 되는 이유 부분. 나중에 그게 다 읽어져서 밖에 나와 있는 거하고 밖에만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3, 4, 5, 6은 들어가서 보는 거고 들어가서 보고 시험 볼 때 되면 다시 다 뭐 해야 돼? 밖으로 나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 읽다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겨울 틈을 안 주려고 내 나름대로는 노력할 거고 교재 부분을 보면서. 근데 당연히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자기가 세뇌를 시켜.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는 부분에 대한 이유 부분을 알아. 근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다시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면 계속 공부가 바깥에서밖에 안 이루어져. 그럼 바깥에서만 계속 공부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출제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왜 그렇게 출제되는지를 몰라. 내가 그걸 왜 머릿속에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보겠네요. 이제 시각의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 풀 때는 조금 천천히 내용 부분을 분석하면서 들어가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도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바깥에 빼는 부분은 필요하면 뭐로? 다른 과목으로 뺄 거야. 다른 과목으로. 그치? 다른 과목으로 해야 재밌을 것 같지? 원래는 내가 복습하고 쉬고 문제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났잖아. 그래도 우리가 텀을 맞춰서 나갈까? 그지? 쉬었다가 한 텀이 끝났으면 머리도 쉬어야지. 그래서 머리 쉬고 그 다음에 문제 부분으로 들어가자. 잠깐 쉬었다 하자.